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윈터리그 지금 페라자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경기 나왔고요. 82타석에 들어서서 70타수, 타율은 2할 1푼 4리, 출루율은 3할 1푼 7리, 장타율은 0.243, 홈런 없었고 볼넷 10개, 삼진 16개를 당했네요. 도루를 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이글스에서 뭔가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베이스 러닝을 하는 선수고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도 도루를 13개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로 본인을 어필하는 선수인데, 지금 요 스탯들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이 선수가 정규직을 찾은 상황에서 알바를 간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윈터리그를 간 거니까. 그래서 몸을 조금 사리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페라자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리던 선수였는데 한국 야구를 택하면서 2024 시즌 한화이글스에서 이제 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터리그에서도 뭐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런 선수들에게는 그 수익도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뛴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 출전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기록 자체를 그렇게 눈여겨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성적을 오히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즌 트리플 A에서 이 선수가 121경기에 나왔고요. 543타석을 소화를 하면서 타율은 2할 8푼 4리였고요. 출루율은 3할 8푼 9리, 장타율은 0.534, 장타2를 갖춘 선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OPS가 0.922였으니 사실은 타격 성적만 놓고 보면 마이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윈터리그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마이너에서의 성적들을 놓고 보니까 이 선수를 하나이글스가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타율 대비 출루율이에요. 출루 툴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을 오래 보는 선수고, 외국인 선수 하면 지난 시즌에 우리 닉 윌리엄스 생각하면 볼넷 거의 안 얻어내는 선수였잖아요. 그 선수는 이제 멕시코 리그, KBO 오기 전에 멕시코 리그에서의 스탯도 제가 그때 당시에 뽑아봤었는데 볼넷을 거의 얻지 않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타율 대비 출루율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페라자 선수는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을 좀 많이 보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진도 조금 당하는 선수입니다. 삼진 숫자가 적은 선수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볼넷도 많이 얻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수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고, 장타율 당연히 갖추 있는 선수죠. 지난 시즌에 23개의 홈런을 기록했으니까 홈런 많이 칠 수 있는 선수고, 도루도 13개였습니다. 많이 뛰는 선수고, 운동 능력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스탯이죠. 이 스탯 자체만 놓고 봐도 76개의 볼넷을 얻어냈고 119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볼삼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강속구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KBO 리그에 오면 아무래도 구속적인 부분은 훨씬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삼진 개수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변화구 대처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오그레디 선수가 KBO 리그 수준의 페스트볼에도 적응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선수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페스트볼은 굉장히 잘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투수들의 철저한 그 코너웍과 빠지는 볼, 그 변화구,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공들을 굉장히 잘 고른다라는 평인데, 그런 기록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2022 시즌, 그러니까 직전 시즌 말고 그 전 시즌에도 타율은 2할 5푼 5리였는데 출루율이 3할 5푼 8리, 그러니까 타율 대비 출루율은 보장이 되는 선수다. 이번 윈터리그, 지난 시즌 트리플 A, 그전 시즌 더블 A 모두 타율 대비 출루율이 1할이 넘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야구 스타일 자체가, 몸에 익은 스타일 자체가 공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 같아요. 도루도 많이 하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라자 선수가 분명히 장점은 딱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잘해줄 수 있을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신반의예요, 여전히.
까봐야 안다. 까봐야 아는 유형의 선수이고 분명히 터지면 크게 터질 선수인데 빨리 보고 싶은 선수입니다. 여전히 걱정도 되긴 하지만 경험이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지난 시즌 외국인 타자들에게 워낙 대인 하나이글스 팬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생각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어서 이제 연습 경기 뭐 시범 경기 보고 싶습니다. 이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윈터리그에서는 뭐 그런 몸풀기 정도의 시즌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하는 안치홍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홍 선수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실 이 선수 볼산비 그리고 출루툴입니다. 통산 볼산비가 이 선수는 0.65예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2021 시즌에 0.90, 2022 시즌에 0.98, 지난 시즌에 0.93. 즉 뭐냐면 통산 볼산비는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지만 커리어를 진행할수록 이 선수는 야구에 눈을 떴다. 특히 볼을 고르는 능력, 볼산비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커리어 초반에는 뭐 볼넷을 많이 고르는 선수가 아니었고 삼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당하는 선수였지만 막판이 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선수는 볼넷을 많이 고르고 삼진율이 굉장히 적어진 유형의 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에는 아시다시피 삼진율이 높은 선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야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타선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삼진이 줄어야 되고 장타를 많이 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걸 둘 다 갖춘 선수는 많지 않지만 삼진을 많이 당하는데 장타도 적다? 그러면 최악의 타자인 거고 LG 트윈스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지금 이제 주요 타자들 중에서 하나이글스 타자들 중에서 지난 시즌 삼진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습니다. 보시면 10.3. 삼진 당할 확률이 10.3 가장 낮고요. 그 전에 가장 낮았던 타자는 최지훈 선수예요. 11.5. 최지훈 선수 삼진 굉장히 잘 안 당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그리고 최인호 선수가 표본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좋아진 삼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4.9의 삼진 퍼센테이지. 이도윤 선수가 15.9.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래도 내년 시즌 주전 유격수의 기회는 당연히 이도윤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주석 선수와 삼진 퍼센테이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정은원 선수가 지난 시즌 뭐 타율은 좋지 않았지만 삼진 많이 안 당하는 그리고 볼 많이 보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죠. 안타만 많이 치면 됩니다. 정은원 선수는 배에 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기만 하면 돼요. 자, 최은성 선수도 삼진 퍼센테이지 높지 않은 선수고요. 물론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 몰아서 삼진 많이 당하는 선수죠. 한 경기에 막 두세 개씩 당하고 문현빈 선수도 신인임에도 이게 신인입니까 진짜 17.9. 그래서 저는 최인호 선수와 문현빈 선수를 굉장히 기대하고 높게 보는 거예요. 이 젊은 선수들이 삼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말이죠. 노시환 선수의 19.8은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높지가 않습니다. 홈런을 31개 친 타자이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는 뭐 사실 이 정도 삼진 퍼센테이지에 장타를 그렇게 때려낸다라는 것은 이건 높다고 볼 수가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었죠. 김인환 선수가 24.9% 너무 높습니다. 하주석 선수도 뭐 돌아와서 역시나 특유의 헛스윙률을 보여줬고 삼진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면서 26.3.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도윤 선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 이도윤 선수가 한 수 위였어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수들을 이렇게 뭐 비교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하나이글스 입장에선 더 좋은 선수를 써야 되고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진영 선수가 삼진율이 너무 높죠.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진영 선수의 삼진 퍼센테이지는 한 김인환 선수 정도의 삼진 퍼센테이지 정도까지만 줄여도 이진영 선수는 충분히 더 좋은, 왜냐하면 뱃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타구 속도가 좋기 때문에 삼진을 조금 당하더라도 이진영 선수는 본인의 어떤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환 선수의 이 삼진 퍼센테이지도 너무 높지만 이 삼진 퍼센테이지에 홈런을 20개 쳤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진영 선수가 더 좋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트윈스의 최강 타선은 삼진 퍼센테이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문성주 선수는 삼진 퍼센테이지가 한 자릿수예요. 김현수도 마찬가지고요. 신민재 선수의 삼진 퍼센테이지가 안치홍 선수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신민재는 발도 빠르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왜 강타선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홍창기, 오스틴, 문보경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삼진 퍼센테이지. 문성주급은 아니더라도 하나이글스의 젊은 선수들이 삼진 퍼센테이지 점점 내려가서 좋은 타선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삼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타석당 삼진 퍼센테이지가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17%에서 18%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트리플 A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을 상대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스틴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뭐 15%에서 14% 정도만 기록을 해줘도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안치홍 선수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안치홍의 BABIP는 커리어 내내 안정적으로 3할 초반대를 유지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즉 지난 시즌 정은원 선수가 힘들었던 건 BABIP가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인데 안치홍 선수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타구의 퀄리티를 만들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치홍 선수에 대한 걱정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득점권 타율이 높은 거예요. 득점권에서 그냥 뭐 강심장이어서 좋아진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잘 보고 공을 잘 맞춰내고 퀄리티 있는 타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고요. 기복이 심할 수가 없는 선수다라는 점. 자, 오늘 이제 페라자와 안치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선수 모두 수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보가 큰 선수들입니다. 내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우선적으로 1루 최은성, 2루 안치홍, 지명 문현빈이 기본 토대가 될 테지만 1루 안치홍, 2루 문현빈, 지명타자 최은성으로 나오는 경기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1루 최은성, 2루 문현빈, 지명타자 안치홍으로 나오는 경기도 제법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로테이션이 돌아갈 거예요. 물론 정은원 선수가 지금 명단에선 빠졌지만 정은원이 외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2루 백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타 자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많이 돌아갈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루수로 한 60에서 70경기, 적게는 한 50경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1루수로는 한 30경기, 그리고 지명타자로 한 30-40경기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안치홍 선수가 부상이 좀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144경기를 다 나올 수는 없고요. 한 120경기 정도 출전을 예상하는데 나머지 빠지는 경기에선 정은원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또 내꺼줘야겠죠. 정은원, 문현빈의 가치가 이럴 때 이제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페라자 같은 경우는 중견수 수비를 본 적도 있는데 중견수로 기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막 로스터에는 아마도 이진영이 주전 중견수로 나올 확률이 높고 경기 후반에 뭐 김강민 선수도 아직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고요. 페라자는 아마도 뭐 우익수나 좌익수 수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다라는 평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지켜봐야 돼요. KBO 리그의 타구 속도는 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외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운동 능력 자체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페라자 선수와 안치홍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기복이 적고 폭발력은 적은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 페라자 선수는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나이도 어린 선수고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글쎄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난 시즌 닉 윌리엄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최저점이 닉 윌리엄스라고 보고요. 터질 경우에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다양한 콘텐츠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